학생들이 이제 대학원 과정 중에서 논문도 중요하고 학술 논문도 중요하고 한데 결국은 이제 졸업을 하려면 학위 논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위 논문 지도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대학교 박사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만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학위 논문을 어떻게 지도했으면 좋은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세계적으로 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종전의 시스템이긴 합니다만 그 학위 논문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웍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것이 통과가 되면 박사학위를 받는 구조고요. 미국이나 미국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코스웍을 다 하고 퀄리파이 examination이 끝나고 나면 또 박사 논문을 준비해서 박사 학위를 이렇게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코스웍 플러스 논문 이게 하나의 일련된 과정이고 그 코스웍을 통해서 박사 논문을 어느 정도 준비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고 유럽은 그런 코스웍은 많지 않은데 자기가 가지고 온 문제의식의 바탕을 두고 연구를 해서 논문을 제출하고 박사학위를 받는 구조로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양자가 적절하게 결합이 돼 있긴 한데 조금 이게 아주 정확하게 결합이 돼 있다라기보다는 부정교합 비슷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찰하기에는 코스웍은 코스웍대로 진행이 되고 박사 논문을 따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박사 논문 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요구나 불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박사 논문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교수님들 나름대로 지도하고 있는 방식 또는 철학 같은 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명철 선생님께서 일찍 준비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벌써 또 제 순서가 됐네요. 본데요. 사실 이제 저희 분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어 문학 쪽이니까 석사를 마치고 대부분 외국에 유학 가는 거를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상당수 유학을 준비하는 단계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학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죠. 물론 이러한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외국에 가서 학위를 하는 게 좋냐,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하고도 결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국어 문화이기 때문에 외국 가서 하는 거를 그동안은 더 선호했던 것 같고 지금 아직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그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교환학생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고요. 또 저희과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대학교하고 동문과끼리 어떤 교류 협정이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교환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을 겪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계적인 저명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외국의 유명한 교수님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 대학에 가서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서울대학교가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울대학교 와서 정말 그 특강을 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1학점짜리 블록 세미나 같은 걸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해서 소위 인바운드 국제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외국의 저명 학자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로 그분들과 직접 가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 주제에 대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고 그걸 발전시켜서 국내에서 좋은 논문으로 완성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꼭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는 석사 마치고 공부를 계속하는 게 좀 어렵겠다 이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많은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계속 그
석사 과정을 마치고 국내에서 대학원 박사 과정을 한다면 충분히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 지도 교수로서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이제 논문 지도 학점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겠죠. 이를테면은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이제 유학 가서 공부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박사 논문을 어떤 학생이 쓴다면 규칙적인 면담을 저는 하고 싶어요. 실제로 어떤 면담을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한 번씩 한다면 그 학생이 올 때 그 주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무래도 어떤 이야기거리를 가져오거나 자기가 고민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오거나 이럴 건데 그렇다면은 그때그때가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회가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식으로 독일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교수님과 가급적 규칙적인 면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학생 수가 많아진다면 물론 당연히 1대1로 면담하는 거 이상으로 아까도 우리 교수님들과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그 콜로키움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과정 논문 주제 발표 뭐를 규칙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뭐 그런 방법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뭐 가급적 그 많은 기회를 활용해서 교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이를테면은 무슨 프로젝트를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지도 교수님의 어떤 관련된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많은 접촉을 하게 되고 그때그때의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적인 면담을 지속적으로 할 것,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하시는 뭐 행정적인 또는 그다음에 프로젝트에 관련된 그런 이런 일들을 같이 함으로써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또는 관심과 관련된 주제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문이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과 선생님들 예. 그 유학을 가느냐 마냐는 저는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우리 사회 한국의 사회과학 수준도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박사를 하고 포닥을 이제 외국으로 갔다 오고 그러는 게 제일 이상적인 코스라고 보고 또 혹시 뭐 어학이나 뭐나 특수한 그런 외국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또 가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코스하고 이제 유럽하고 미국형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경우는 이제 겉으로는 미국형을 따라뒀는데 코스웍을 이제 2년을 박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교수님들도 막 이거를 너무 많이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고 학생들도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코스웍을 다 받으면 그거 갖고 대충 뭐 그냥 그 속도로 가서 박사 논문도 쓰고 뭐 이렇게 양쪽에서 공급자 수요자가 너무 그 기준을 높이 잡은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코스웍은 그냥 2년 동안 준비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법론이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기초적인 거를 하는 거고 굳이 이제 거기서 점점 관심 분야가 이제 좁혀진다면은 본인이 알아서 뭐 저기 다른 과 가서도 좀 첨강도 하고 하면서 드는 거지. 지도 교수가 뭐 꼭 그거에 관해서 막 깊이 있게 강의까지 해주고 그런 거는 어렵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 사회자 교수님의 이제 질문이 이제 박사 논문을 지도하는 무슨 방법이 있냐 뭐 그런 거였는데요. 그게 이제 아주 마이크로하게 지도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이제 매크로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제 이게 운전면허 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전면허를 배우면은 부부끼리 배우면 맨날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2호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왜냐면은 뭐 이게 워낙 친하고 뭐 바쁘니까 가까우니까 뭐 여기 왜 빨리 천천히 안 갔냐 왜 저거 했냐 굉장히 마이크로 매니지를 해서 그래요. 저는 이제 이제 요즘 애를 운전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뭐냐면 이제 꼭 참습니다. 아이고 막 가슴이 그냥 덜렁덜렁하죠. 꼭 참고 있다가
이제 다 끝나고 돌아와서 너 그때 요렇게 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여러 개 가르쳐 주면 이제 또 헷갈릴 거니까 중요한 것만. 예? 그래서 이제 대체 요즘에도 뭐 그냥 막 속도 위반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평생 가는 습관이니까 가급적 속도 제한 지켜라. 예?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지도할 때도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주제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가 뭐 연구실 비슷한 게 있지만 이제 사회가 워낙 넓으니까 또 저희 관심 분야도 워낙 넓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 뭐 하나 이제 잡는 거를 시작해서 저는 이제 그 매주 그 한번 집단으로 세미나를 하고요. 개인 지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이제 약간 발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코멘트를 듣고 또 저도 코멘트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 큰 것만 보지 이제 작은 거는 안 보고 굉장히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뭐 1년 차, 2년 차, 3년 차면서 이제 서로 이게 1년 차로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그 배우는 상호 학습의 그 기회도 되고 스트레스도 덜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나와서 활동을 할 때도 이렇게 이제 코멘트하는 것도 또 하나의 능력이거든요. 그걸 이제 그때부터 또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썼을 적에 이제 이 논문 거를 막 일일이 이렇게 고쳐주는 건 제가 잘 안 합니다. 근데 어떤 교수님은 보니까 그냥 새까맣게 막 고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데 저는 이제 뭐 그 아주 이제 저게 그 라이팅이 좀 힘든 어려운 경우는 조금 이렇게 해주고 다른 것도 이렇게 해라 뭐 이 정도로 하지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계속 이제 우리는 사회과학은 이제 계속 성숙하고 되새김질 하는 거니까 여기서 한번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멘트 듣고 또 가서 이제 그다음에 뭐 몇 주 있다가 가서 또 발표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하면 스스로 이렇게 그 터득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게 저는 이제 굉장히 그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학문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이공계하고 문이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쪽 자연과학 쪽에서의 학위 과정, 보통 이제 박사 학위 과정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대부분 이제 코र्स워크 그리고 자기 연구 주제를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 이론 학문이나 실험 학문이 있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생명과학부는 뭐 거의 90% 이상이 이론보다는 실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자기 학위 연구에 대한 어떤 성과물을 이 실험 결과에서 얻은 내용, 그로부터 추론한 새로운 사실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 때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코र्स워크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좀 심화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치 저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뭐 산수, 수학이 있고 중고등학교 때 가면서 좀 심화된 내용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로부터 출발되는 즉 대학원 코र्स워크 또는 자기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동료 학자들이나 동료의 연구자들이 밝혀놓은 내용들 중에서 아직 미제로 남아있는 또는 아직 풀지 못한 질문들을 자기가 선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풀어가는 과정,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 그걸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글로 쓰고 또 발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읽어가면서 내가 공부해가면서 비평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게 박사학위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코र्स워크, 저희 쪽에서는 코र्스워크와 이 연구가 동떨어져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뭐 지도 방식은 이제 교수님들마다 또 생각하는 방향이나 또는 어디에도 무게를 두냐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것은 또 교수님들이 체득하신 경험들, 즉 학위 과정에서 어떤 문화에서 공부를 하셨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분야의 연구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이공계, 특히 이제 실험학문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짧게 드렸습니다.
예, 저도 지금 김재범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공계는 아마도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인문사회계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교수님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공계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럴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일반적으로 코스웍을 굉장히 헤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코스웍이 꼭 논문하고 관련된 코스웍이라기보다는 이 대학원생으로서의 기초 소양을 위한 코스웍이 됩니다. 기초 소양이라는 게 뭐 수준 낮은 기초 소양이 아니라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좀 어드밴스드된 기초 소양이죠. 학위를 할 수 있을 하면 적어도 자기가 연구한 것만 갖고 평생 그걸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기초 체력에 대한 코스웍을 굉장히 헤비하게 하죠. 그건 이제 코스웍이고, 코스웍에서는 퀄리파잉 시험도 보고 그래서 합격하는 거는 그거는 원 띵이고, 또 논문 쓰는 거는 another thing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찾아내 갖고 학위를 하는데, 이공계의 경우는 이제 어떤 스토리가 하나가 되면 페이퍼를 냅니다. 단편 소설 같은 걸 내고, 단편 소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장편 소설을 만드는 게 이 학위 논문이 되겠습니다. 특히 박사 학위 논문은. 그래서 몇 개의 챕터로 되는데 대부분 챕터 하나하나가 페이퍼가 되는 거죠. 페이퍼라 하면 그냥 SCI 논문을 의미하는 거고, 인문사회계랑 좀 다른 건 자연과학은 미국에서 하는 거나 한국에서 하는 거나 목표 추구가 다 똑같고 답도 똑같고 그럴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 현상에서 나온 거를 공과대학에서는 그걸 기술화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TV 기술이 뭐 미국 TV랑 한국 TV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똑같은 목표를 갖고 하니까 랭귀지는 뭐 인터내셔널 랭귀지니까 영어를 쓸 수뿐이 없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목표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아주 심란한 번거로움의 고민을 저희는 없는 것 같고요. 굉장히 획일화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서 랩에서 지도하는 거나 저희 한국에서 지도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고, 교수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주로 그룹 미팅을 합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험실의 예를 들자면 매주 랩 세미나를 하고 금요일 날 오전 내내 합니다. 그리고 랩 세미나에서는 저널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한 페이퍼 읽고 한 거를 발표를 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 또 한 파트는 자기가 연구한 것들을 모아갖고 발표하는 파트가 하나가 있고, 그걸 이제 세미나 형식으로 하는데, 그때가 굉장히 교육 효과가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학생들끼리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이라서 굉장히 효율적인 이제 코스웍은 강의지만 여기서 이제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배우는 토론 수업이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거와는 별개로 또 미팅을 합니다. 랩 미팅도 저희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건 팀별로 나눠 갖고 좀 주제로 소그룹 미팅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잘 안 된 것들 주로 얘기를 하죠. 세미나 때는 잘 된 거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랩 미팅 때는 그때 실험이 안 됐는데 고민에 빠진 것들을 이제 교수하고 학생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미팅도 하는데, 개인 미팅은 페이퍼 나갈 때, 이건 이제 뭐 그룹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주저자가 이제 주로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주저자하고 저하고 페이퍼를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스토리를 만들 것인지, 어떤 데이터를 피겨로 넣고 테이블로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 미팅을 통해서 논문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공계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